드디어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났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제가 잘 모시고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이미 합류해 있고요. 저 양심과 책임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배려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면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우리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 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있다가 넉넉히 얘기하시죠. 이제 찍을 만큼 찍었으면 기자들 다 나가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시일이 흘렀어요. 권상희 평론가님. 네, 오늘 만난 게 무려 51일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그래요? 10월 24일에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찻집 회동이 있었죠. 아하. 그리고 나서 지난달 2일에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나고 무려 51일 만에 만난 것이죠. 사실 그 사이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 선대위에서 메타버스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민주당 호남 행보를 했을 때 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동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두 사람 사이에 이 원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네. 원팀 가능성이 오늘 회동으로 미루어 커져 보일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님의 성원과 자문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찬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아하. 흔쾌히 응해서 회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 갇히고 있었습니다. 호남권의 지지율 역시 지난 대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60%대에 갇혀 있었던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함께 이 선거운동에 나서주게 된다면 이 박스권에서 보다 더 높은 지지율 가능해 보일 것도 같습니다. 아하. 김두수 평론가님, 그냥 의례적으로 혹시 당 안팎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만난 겁니까? 아니면 오늘 회동에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회동 결과에 가장 중요한 이재명 후보에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경륜,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이 되는 그래서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아하.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 후보인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분리와 갈등 이와 대조되는 대비되는 효과를 전적으로 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이렇게 통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또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비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호소하면서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려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 포석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오늘 회동이 원팀 선대위의 활용 점정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윤영찬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에서 이 당내 민주주의 확장과 또 굳건한 단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폐쇄했던 이 당원 게시판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두 사람 간에 갈등설, 불화설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허.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 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이재명 후보가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표현이나 이런 비판 글이 많이 올라와서 당원 게시판을 좀 잠정적으로 닫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다시 복원한다, 연다
지금 그런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바쁜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제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목됐던 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도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누굴 비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번 했죠. 네. 한 번 한 게 아니 결혼 전에 사생활 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그게 무슨 국정이나 또 후보 본인의 책임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겠냐? 이 말씀 한번 드렸고요. 김종인 대표님께서 네. 이제 좀 네거티브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정책 경쟁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죠. 김건희 씨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안진용 기자님 내가 누굴 비판하겠습니까? 이런 말로 화답을 했어요. 이 행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후보 본인이 아니라 가족사를 두고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본인 역시 최근에 불거졌던 아들 관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리고 현 정권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로 대중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그걸로 비판한다면 그거 역시 또 다른 질타의 대상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거티브 공세 그만하고 정책 경쟁하자는데 공감한다. 이 얘기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하. 이 얘기를 상대 측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해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답을 했으니 앞으로의 정책 대결이나 정말로 이 상대방의 약점, 흠집 내기 그런 네거티브가 정말 사그라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